안녕하세요, 디바인입니다. 제가 예전에 댓글로 구독자분 요청을 받았던 게 있습니다. 이탈리아 와인도 추천을 해달라 라는 댓글이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끼안티 얘기를 보자마자 끼안티가 아닌 이 와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 아니라 이름이 길어서 슬픈 와인,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입니다. 산주베제 좋아하시나요? 끼안티와 BDM을 즐겨 드신다면 오늘 내용이 선택지를 넓혀줄 수 있을 겁니다. BNDM을 알고 있는 분들도 도움이 될 거예요. 산지오베제는 보통 끼안티 그리고 BDM에 쓰이는 품종으로 유명합니다. 품종의 특성은 화면에 그리고 끼안티와 끼안티 클라시코, BDM과 VNDM 등등 지역별로 달라지는 법적 규제 차이는 잘 정리된 와인21 기사로 본문에 링크를 해두겠습니다. 제가 인사이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측면이에요.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끼안티 클라시코는 토스카나의 얼굴입니다. 토스카나를 대표하는 지역인 만큼 굉장히 많은 생산자들이 모여 있어요. 옛날부터 와인을 만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와이너리도 있고 투자를 받아서 나중에 설립된 와이너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역사가 있다고 무조건 좋은 와인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투자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와인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저는 여기가 인기가 있는 지역이고 다양한 생산자들이 모여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깐깐하게 골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생산자가 많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잘 나가는 지역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와이너리마다 역사와 스타일 그리고 수준이 굉장히 다양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모르고 고르면 랜덤 게임입니다. 그래서 엄청 고급화된 와인도 있는 반면에 수준 미달의 와인들도 종종 보여요. 이번에는 BDM을 볼까요? BDM은 토스카나에서 확실하게 고급화가 된 와인입니다. 산지오베제 100%로 규제도 까다롭고 숙성기간도 굉장히 길고 평가도 굉장히 좋고 결정적으로 비쌉니다. 웬만한 BDM은 8만원대부터가 시작이고 특급 생산자들의 와인은 다들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가격으로 팔리고 있어요. 제 짧은 경험에 의하면 BDM은 대부분 실패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고급화가 된 지역이니까. 그래서 단점이 비싸다는 겁니다. 다 믿고 먹을 수 있고 다 좋은데 비싸요. 그러면 이번에는 VNDM을 볼까요? 이 스타일이 나오는 몬테풀치아노라는 지역은 일단 와이너리 자체가 별로 없어요. 전체 포도밭 부지도 1300헥타르에 불과합니다. 1300헥타르면 칠레에서는 하나의 와이너리가 갖고 있을 만한 포도밭 넓이에요. 국내 전국 마트에서 볼 수 있는 G7이라는 와인이 있잖아요. 신세계랑 계약을 해서 그걸 만드는 곳이 델 페드레갈이라는 가문인데 여기가 칠레에서 1300헥타르의 포도밭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몬테풀치아노는 마을 내지는 지역 단위이기 때문에 1300헥타르는 굉장히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되게 역사적인 동네거든요. 옛날에는 귀족의 와인이 나온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지만 지금은 BDM에 치이고 끼안티한테도 치이는 처지입니다. 와인 산지로서의 위상이 많이 약해졌어요. 한마디로 저물어가는 지역이에요. 트렌드의 첨단에 있는 와인 산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VNDM을 추천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이 지역이 트렌드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행 따라 와인이 크게 바뀌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와인을 만드는 곳들이 많고 비교적 최근에 생긴 와이너리들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전통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우리한테 익숙한 게 225리터짜리 오크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와인을 숙성을 시킬 때 전통주의 바룰로 생산자들처럼 아직도 슬라보니안 오크나 굉장히 커다란 오크통을 많이 써요. 기본이 1000리터 이상이고 5000리터 아니면 헥토리터급 용량의 오크통을 쓰는 것도 있어요. 새오크도 많이 안 씁니다. 새오크를 안 쓰면 당연히 오크의 갭이 적어지고 오크통 크기가 크면 와인과 닿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이 또한 오크의 개입이 적어집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생산자들이 이렇게 와인을 만들고 있어요. 물론 커다란 오크통을 메인으로 쓰고 일부는 작은 프렌치 오크통으로 혼용해서 조금 더 복합적인 느낌을 더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와중에도 1000단위가 넘어가는 커다란 오크통을 메인으로 쓴다는 거. 이게 이 지역 와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체끼에서 만드는 V&M 같은 경우는 숙성 시에 작은 오크통을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대부분 생산자들의 경향이 이렇다는 거. BDM이나 끼안티 클라시코는 작은 오크통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곳이 많은데 몬테풀치아노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거. 이 정도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숙성 방식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귀족의 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와인들은 대부분 다 좀 클래식하고 고풍스럽다는 인상이 있어요. 산지오베제의 새콤함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BDM만큼 묵직하진 않고 대신에 끼안티 클라시코보다는 복합적이면서 과하지 않은 숙성감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개인적인 느낌인데 제 경험에는 키클이랑 BDM의 중간 느낌이에요. 다만 국내에서 수입되는 V&DM 중에는 까리피네토 하나가 결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 기본급이 없고 리제르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더 파워풀하고 BDM 쪽에 좀 더 가깝다는 인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V&DM은 스타일을 일반화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법적으로 산지오베제 함량이 최소 70%가 요구가 됩니다. 그 말은 30%는 허용된 내에서 다른 품종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산지오베제만 쓰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다른 품종이랑 혼합해서 와인을 만드는 곳도 있어요. 한마디로 산지오베제 70%에 메를로 30%를 쓰는 와인도 V&DM이고 산지오베제 100%로 와인을 만드는 와인도 V&DM으로 판매가 됩니다. 와이너리별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디 집에 어떤 빈티지가 맛이 어떻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V&DM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경향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로서 왜 V&DM을 맛볼 가치가 있느냐 라는 점입니다. 끼안티 클라시코, BDM, 그리고 V&DM을 같은 라인에 놓고 볼까요? 셋 다 리제르바급은 빼고 보겠습니다. 재밌는 게 V&DM은 딱 이 중간에 있는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숙성 기간을 봐도 그렇고 국내 가격을 봐도 그래요. 딱 끼안티 클라시코와 BDM의 중간에 있습니다. 다만 해외가는 끼안티 클라시코나 V&DM이나 또이또이해요. 끼안티 클라시코와 BDM이 과거 대비 명성이 높아진 반면에 V&DM의 명성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V&DM이 끼안티 클라시코보다 더 비싸요. 왜? V&DM이 국내 수입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수입사에서 물량을 많이 받으면 와이너리로부터 할인을 받습니다.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예로 폰토디의 끼안티 클라시코는 국내 물량이 많아요. 마트에 가도 있고 샵에 가도 있습니다. 수입사인 신세계 L&B에서 대량 수입을 했기 때문에 해외가와 별 차이가 없는 4만원 전후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는 가격 하나만 본다. 해외가 대비 국내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끼클은 폰토디를 드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다양성을 경험해보고 싶다. 다른 느낌의 산지오베제도 맛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V&DM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어줄 수 있어요. 해외가 대비 국내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제가 썸네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면 V&DM만한 게 없어요. 끼클은 종종 먹는데 BDM은 가격 때문에 엄두가 안 난다. 이런 분들은 V&DM이 굉장히 좋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끼안티는 너무 편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끼안티나 끼클이 데일리로 아쉽다. 다른 대안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V&DM이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겠죠. 여기가 비교적 외면받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평가는 고르게 다 준수해요. 엄청 고평가를 받으면서 천정무지로 비싼 와인은 없고 다 고만고만하게 상향 평준화가 된 와인들이 모여 있어요. 스코어로 치면 90점대 초중반 와인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대신 나올 때마다 100점, 99점 막 이렇게 받는 30-40만원짜리 와인은 없어요. 스타가 튀어나온 지역이 아닙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다 충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수입되는 와인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생산자들이 다 충분히 인정받는 생산자들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개인적으로 끼안티는 종종 실패 확률이 있거든요. 그런데 V&DM은 실패율이 거의 없어요. 이 가격대가 줄 수 있는 만족감은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와인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끼안티나 BDM을 즐기는 분들은 샵에서 V&DM을 마주치면 아 그때 그 이상한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했었지 하고 기억을 해주시고 와인 생활에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끼안티 클라시코와 BDM에 치이는 슬픈 이름 V&DM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몰랐던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면 좋겠네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맛있다. 지금까지 디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